와우,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을 쏜다고 합니다.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하드쇼트입니다.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 이야기인데요.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? 나도 받을 수 있을까? 나한테 얼마나 들어올까? 혹시 나만 못 받는 거 아닐까? 그래서 오늘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. 자,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번 전국민 지원금은 무려 총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풀린다고 합니다. 정부는 이 돈이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뜨겁게 달궈줄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. 여기서 잠깐,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? 옛날에 펌프에서 물을 퍼올릴 때 처음에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부어야 땅속에 있는 물이 쭉 하고 올라오잖아요. 그 한 바가지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. 즉 이번 지원금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첫 시작점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점, 바로 누가 얼마나 받느냐겠죠. 이번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에요. 이분들은 1인당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요,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 분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.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255만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. 대한민국 인구의 약 5%에 해당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. 핵심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. 소득이랑 재산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. 특히 생계급여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의 30% 이하여야 하고요.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말은 전 국민의 소득을 쫙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해요. 그러니까 중위소득 30% 이하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이 아주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.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%는 월 162만 원 정도인데요. 그러니까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62만 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1%로 가장 많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번 전국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. 다음으로 전국민 지원금을 받게 될 두 번째 유형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입니다. 이분들은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차상위 계층은 또 뭘까요?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. 소득은 낮은데 재산이 조금 있거나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분들이죠. 이분들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% 이하입니다.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119만 원, 2인 가구는 월 196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되고요. 소득 인정액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. 다음은 한부모 가족인데요. 마찬가지로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.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와 사별,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부모나 조부모 가정을 말합니다. 물론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받는 건 아니고요.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63%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.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32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. 그런데 만약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면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서 중위소득 대비 65%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약 100만 명 정도의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이 이번 전국민 지원금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다음으로 전국민 지원금을 받게 될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입니다.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되고요. 아마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. 전체 국민 5,117만 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하면 약 4,600만 명 정도 되고요.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을 제외하면 약 4,249만 명 정도가 남는데요. 이들이 바로 2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.
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겠죠? 그럼 소득 상위 10%는 어떻게 되는 거지? 얼마를 받는 거지? 아니면 아예 못 받는 건가?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? 현재로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만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고요. 아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혹시 내가 과연 소득 상위 10%에 해당하는가?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. 소득 상위 10%를 가르는 기준은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처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을 거라고 해요. 왜 하필 건강보험료인가? 일단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있어서 따로 시스템을 만들 필요 없이 빠르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모두 자신이 매달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는지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기준 금액만 딱 제시되면 아, 나는 해당되겠네, 나는 안 되겠네 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이 건강보험료 기준에도 몇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요. 특히 지역 가입자분들은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. 예를 들어 2년 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진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. 이런 경우에는 과거 코로나 때처럼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주는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. 1인 가구는 어르신이나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아서 건보료만으로 소득을 판단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라 외벌이 가구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거에도 별도 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.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러므로 가장 정확하게 내가 소득 상위 10%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우선 이번 지원금은 차등 지급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집니다. 과거에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방식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. 그리고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내수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. 과연 13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입니다. 단순히 소비만 늘리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소비된 돈이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겠죠. 짧은 기간 동안의 소비 증가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아직 유력한 방안이거나 논의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발표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. 하지만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서 손해볼 건 없겠죠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